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오늘의 뉴스 시간입니다. 구정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 고종환 전문가 자산관리연구 원장으로 계신 고종환 전문가님께서 매경에 나온 내용들 좀 발췌해서 오늘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조정기일수록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산 교체의 적기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는 신규 분양이나 경공매, 1주택자는 불황기에 강한 도심의 소형주택으로 갈아타기, 다주택자는 몸집을 줄일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정기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서 적극적인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 원장은 흔들림 없는 부동산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부동산 조정 국면에서 어떻게 부동산 자산에 접근해야 하는지, 주택 보유 여부 및 보유 주택 수, 금융 자산 규모에 따른 상황별 대응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조정기이며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망하지 말고 움직이고 갈아타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시기야말로 매수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가진 돈이나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여유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기회라는 것인데요. 무주택자라면 분양이나 경공매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규 분양의 경우 시세 대비 보통 20에서 30% 이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도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상승기를 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어 경공매도 지금 매물이 넘쳐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4, 5년 이후에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고 원장은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의 중대형 1주택 보유자라면 부동산 조정기에 상대적으로 가격 지지력이 높은 도심의 소형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해 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 접어든 올해가 자산 교체의 적기라면서 특별한 경우 부모 공양이나 다자녀 등을 제외하고 1주택자는 관망하지 말고 축소 지역을 버리고 성장 지역으로 갈아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 원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자산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유세가 높아졌으니 아무래도 증여 상속이나 부부 공동 명의 변경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가치가 낮은 자산의 경우 선별해 매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앞으로 땅값이 계속 오르겠지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나 금리 등 다른 변수들이 현재로선 부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집값은 상승보다 하락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하에 개인별로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을 꾸려야 할 것이다. 당분간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고 원장이지만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 시중 부동 자금이 1,100조 원에 달하고 신도시 등 토지 보상금이 20조 넘게 풀릴 예정이라 시중 부동 자금의 부동산 유입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신안산선 수혜가 기대되는 독산동 및 청량리 하남 등의 지역을 유망 지역으로 덧붙이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주택자는 경공매, 1주택자는 도심에 강한 도심의 소형주택, 다주택자는 몸집을 좀 줄일 것을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갈아타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고종환 원장님의 한번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부자 비밀로 투자자 임정택입니다. 2019년 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리츠 경매 사칭 부동산 사기주의보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와 경매 업체를 사칭하는 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다. 각종 정부 규제로 주택 규제가 거래가 주춤해진 사이 토지 시장과 부동산 개인 간 거래, P2B 등
대체 투자처를 알아보는 유동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맹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으로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대표적인 수법이다. 실제로 없는 부동산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공시를 내기도 한다. 지난달 초 부동산 P2B를 가장해 투자금을 횡령한 한 대출 중개업체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부동산 P2B 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연 10%가 넘는 이자를 준다며 6,000명에게서 1,1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빌라 개발 등 부동산 대출 상품 130여 건을 내세웠지만 실제 사업에 대출을 내준 건 10여 건에 불과하다. 남은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에 썼다. 일부는 주식 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리츠협회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업체가 상호의 자산관리회사,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강력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일부 무인가 업체가 사정이 이렇자 한국리츠협회는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업체가 상호의 자산관리회사,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일부 무인가 업체가 상호를 리츠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경매업체로 위장한 기획부동산도 기승이다. 이들은 땡땡 경매, 땡땡 옥션, 땡땡 토지 정보 등 상호를 쓰면서 유망 토지 지분 경매를 한다고 광고를 낸다. 상호 시중은행 이름 중 일부를 따붙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 일정 기간 토지 판매가 끝나면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비슷한 이름을 달아 새 투자 업체를 내는 일도 있다. 이런 기획 부동산은 토지 지분 경매여서 수백만 원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은다. 물건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입찰금을 요구하지만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매가 이루어지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상 선납입 계약금이다. 기획 부동산 업체는 통상 10만에서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큰 땅을 사들인 뒤 땅을 임의로 가분할해 불특정 다수의 지분 형태로 판매한다. 이런 토지 지분을 매입하면 투자 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토지 등기부 등본에 수백 명에 이르는 공유 지분권자가 있어 신규 개발이 불가능해서다. 기획부동산이 이미 땅 값의 서너 배 윗돈을 받고 지분을 팔아 시세 차익을 내기도 어렵다. 아직까지 리츠, 경매 사칭 투자업체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투자자가 부동산 P2B 상품 개발 계획 및 토지 소유 문제 등을 문서로 직접 확인하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 보는 것이 좋다며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계획원, 확인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사기주의보는 매번 나오는 일인데요.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여러 명이 또 수십 명이 같이 이렇게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투자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땅값이 가치가 상승해서 오르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돈이 묶이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 사칭 주의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